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 북한과 종교 교류를 하겠다는 이 궤변을 늘어놓았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체육, 종교 분야 남북교류를 재개하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체육, 교류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종교 분야의 남북 교류가 가능합니까? 북한에 종교가 있습니까? 북한 그 공산당, 북한 그 독재 정권이 종교, 신앙 이런 것들을 갖다가 허락합니까? 왜 그 종교, 개인의 신앙을 갖다가 어떤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북한 독재 체제가 이걸 허락하냐 그겁니다. 절대 허락되지 않습니다. 불어입니다. 이거 하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과 종교 교류를 하겠다는 거는 이건 무식한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갖다 속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쇼를 해보겠다는 거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북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신앙 이런 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김일성 요일 신앙 체제지 않습니까? 북한이 김일성 요일신. 김일성은 무오리고 김일성은 마치 뭔가 뭐 그렇게 전지전능한 조물주와 같고 사회 정치적 생명을 인민 대중에게 준 어버이 수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종교가 허락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정권 안정에 위협이 된다. 왜냐하면 이 김일성 유일신앙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진 그걸로 먹고 사는 이 북한 독재 정권 이 부역자들이 다른 어떤 신앙 체계를 갖다가 인정하겠느냐 그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안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로 했고 여태 종교 활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8년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따르면 이 관련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관련 설문조사에 응답한 탈북자 12,625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 13,000명에 달하는 탈북자가 여기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고 북한의 종교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에 따르면 이 응답자의 99.6%가 북한에서 종교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평양의 대외 선전용 공간 무슨 평양에 가면 무슨 교회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 무슨 교회 그다음에 무슨 성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외 선전용 공간 외에 정말 북한 당국이 용인하는 합법적인 종교 시설, 종교 공간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또 99%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1%지 않습니까? 13,000명, 12,625명 중에서 1%는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실제 본 적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실제 본 적은 없다. 실제 본 적은 없는데 뭔 있다고 대답합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이 결과를 보시면 북한은 이거는 제 주장도 아니고 어떤 이 우리 남한의 북한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살다 온 탈북자 12,625명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은 종교 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대외 선전용 공간 외에 합법적인 종교 시설도 없다. 그거 있다고 한 사람도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없다. 이겁니다. 종교 활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 북한에서는 또 이런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발각될 경우에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죽습니다. 이 2018년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따르면 이 종교 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 생존율은 22%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를 뻔히 우리 국민들 대다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들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잖아.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정부 국정을 갖다가 운영하는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통일부나 이런 사람들이 남북 종교 교류를 운운한다는 거 이거 완전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뭔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런 비판 받을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 관계 발전의 하나의 또 과제로 해가지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결의마을 큰 사전 편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사전이 편찬됐다는 얘기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5년이라고 했지만 이게 5년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2005년부터 시작됐고 그때부터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 왔던 사업입니다. 이거 제가 최신 근황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국민의 세금 있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이 이 결의말 큰 사전 편찬에 들어간 돈이 395억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무슨 사전 하나 만드는데 395억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전이 안 나왔습니다. 시간은 지금 벌써 몇 년 다 됐습니까? 17년? 16년이 지났고 예산은 거의 400억 가까이 썼는데 그 사전 하나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의말 큰 사전 편찬은 남북한의 용어 이지라 회복을 명목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목사 문익환 씨, 문성근, 영화배우 문성근의 부친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 문익환 씨가 1989년 무단 방북해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이를 만났을 때 소위 통일국어사전을 만들기로 합의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정부가 뭐 그게 문재인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어떤 뭐 친북 정권이든 그런 걸 떠나서 이 합법적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남북 교류 사업을 하자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익환 씨가 무단 방북 불법 방북해가지고 북한 김일성이하고 합의한 데서 비롯된 사업이다 그겁니다. 여기에 정부 예산이 왜 들어갑니까? 문익환 씨가 1994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른바 통일 관련 연구 기념 사업 등을 한다는 사단법인 통일맞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통일맞이라는데 이사장을 역임한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장영달 국방위원장을 했던 장영달,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상황으로 지금 나서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 통일맞이 이사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단법인 통일맞이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라는 여러분들 이름은 민족화해협의라고 하고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단체와 외곽 단체와 해가지고 사전 공동 편찬 의향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2005년 2월 20일에는 북한 금강산에서 공동 편찬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 단체 이사장은 그때 또 누구였냐면 고은태입니다. 고은태. 필명 고은. 여러분들 고은 시인 고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성추문의 주인공. 어쨌든 이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는 대남 적화 전략 전술인 통일전선 전술을 실행하는 북한 노동당의 외곽 단체입니다. 결국에는 이 결의말 큰 사전 편찬 사업은 통일맞이란 우리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 통일부도 아니고 이 통일부 산하의 무슨 단체도 아니고 이 통일맞이란 남한의 한 민간 단체와 북한 노동당의 반국가 단체의 외곽 단체가 체결한 계약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해당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사업 첫 해를 제외하고는 많게는 30억, 적어도 15억 이상이 매년 이른바 결의말 큰 사전 사업 편찬에 들어갔습니다. 2005년 이후 해당 사업 지원된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 세금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 395억 원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아니 결의말 큰 사전 이거 중단됐습니다. 사실은 북한하고 교류가 돼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반도에 봄이 왔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가 왔기 때문에 그럼 북한과 교류를 해서 이 결의말 큰 사전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예산은 108억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 89억 원이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로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4년 동안 108억이 들었는데 이 중에 사전 편찬에 들어간 돈은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중에 거의 90억 가까이가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아니 사전 편찬 하지도 않는데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그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사무실은 어디 그리 대단한 사무실 쓰길래 사무실 임차료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결국에 사전 편찬 사업에 들어간 건 19억 원인데 이것도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영수증 하나하나 다 대조해보고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금을 쓰면서도 연평균 사업 진척도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예산 낭비란 지적을 숱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만났을 때 얘기가 안 됩니까? 말이 안 통합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합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하고 웃으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의 옥류관 주방장이 그 우리의 이름난 냉면을 처먹을 때는 뭔 일이나 할 것처럼 요살 떨더니 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북한이 대남 비난 성명을 할 때 무슨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휘갈기는 주제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뭔 사전이 필요하냐? 그리고 사실 사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남북한이 통일되고 나서 금방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작업하는데 뭐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고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16년 동안 이 국가 예산을 이렇게 써가면서도 아직도 사전 편찬을 못했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연평균 사업 진척도는 1.5%에 불과하다. 언제 사전 나옵니까? 이거 제가 살아있을 때는 이 사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밖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다수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교류협력 체계 활성화로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기여, 남북 교류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 접근성 강화 이런 것들을 갖다 내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 주관도 아니고 제 생각도 아니고 이런 어떤 객관적인 상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요새 자꾸 댓글에 좀 특정 일부 인사들이 특정 인사? 후보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허경영 씨를 자꾸 지지하는 그런 댓글을 일부러 도배를 하는데 그거 참 피곤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